만약에 공수처의 두 번째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 오전에 이 사진 속 그대로예요. 국민의힘 의원, 현역 의원 절반 가까이가 한남동 관저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장 집행이 불법이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서 결단코 막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잠시 저희들이 갔다가 아마 이 주변에 다 대기하고 계실 거라서요. 또 상황이 생기면 다시 집합할 것입니다. 뭐 예상컨대 오늘은 뭐 경찰이든 공수처는 뭐가 없을 테니까 다시 모인다고 했는데 이제 일단 뭐 국민의힘 의원들 뿔뿔이 흩어졌겠죠.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장동혁, 김석희, 김정재, 이만희, 이미자, 김기현 등 직함을 생략하고 한 40명 넘게 원외 사람들까지 포함해 50명이 넘는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거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 절반 가까이가 오늘 모였어요. 네. 우리가 앞서서 공수처의 어떤 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한 이제 집행 문제입니다. 자, 저 앞에 있는 김기현, 나경원, 장동혁 전부 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자, 그러면 본인들이 판사 출신인 본인들이 발부한 영장을 만약에 저렇게 막아선다고 그러면 어떤 입장일까요? 저는 그걸 일단 우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즉, 헌법사법기관이 발부한 영장을 헌법기관이 저렇게 막는 것이 그것도 판사 출신인 분들이 막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저는 근본적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나경원 의원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12월 3일 날 대통령이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어디에 계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 생명이 위협이 됐을 때 이분들 전부 다 당사에 앉아서 TV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 해제 결의를 지켜보셨던 분들입니다. 자, 그때는 이렇게 아침 새벽 일찍 오셔서 이렇게 앞에서 정말 시위하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신 건가요? 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 있었다면 제가 두 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의 생명과 이런 것들이 위협을 당했을 때는 다들 당사에 앉아서 TV를 본 분들이 대통령이 위험에 처하니까 지금 관설 앞에 가서 지금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을 지키는 건가요? 대통령을 지키는 건가? 일단 이런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흐름을 좀 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1월 1일 이제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할 거니 많이 했을 땐 처음에는 윤상현 의원만 거리 투쟁 비슷하게 했고 그다음에 김민전 의원이 합류했고 주말 새 또 한 10여 명 갔고 오늘은 40명. 이 분위기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게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죠. 이현정 의원 지적했지만 아니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불법 영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본인들이 법조인 출신인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단체로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인원이 국회의원들이 저기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저런 모습을 보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게 들어갔다 하면 그거를 옹호할 게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죠. 정당한 사법 집행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그걸 막겠다고 하는 건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기서 만약에 물리력으로 몸으로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하는 걸 방해하면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체로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저건 국민들이 볼 때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그 헌법기관의 각각의 헌법기관이잖아요. 입법부에. 그런 분들이 저렇게 법을 어기고 법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행동이 결국은 국민의힘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대통령 한 명 지키겠다고 저런 모습을 보이다가 국민의힘도 함께 엮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0여 명이 오늘 아마 그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이 있을 줄 알고 외투 패딩을 두꺼운 걸 입고 아마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뭐 본인들이야 이렇게 제가 개파를 나누는 게 뭐 별로 원치는 않을 수도 있어도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혹은 대통령실 출신, TK 출신, 뭐 그리고 국민의힘 법사위원, 국민의힘 소속의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40여 명, 원외까지 합치면 6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지금 보시는 저 밑에 자막 내용 그 의원들이 오늘 한남동 관저 앞으로 보여서 일부는 또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당 지도부는 일단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권영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앞에 관저 앞에 찾아간 의원님들하고 이거 비판하는 의원님들이 이 현안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간 거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대변인이 충분히 밝혔을 거고 뭐 그 크게 뭐 더 우리가 추가해서 얘기할 부분은 개인의 정치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랑 이렇게 많이 괴리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관저로 좀 들어가기도 했고 생각해 보면 다선 의원들 그다음에 당의 이제 중진이라는 분들조차 저렇게밖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짠합니다. 김재섭 의원은 짠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당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 추가로 얘기할 부분은 없다고 하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강병구 의원도 저기 갔어요. 이걸 지도부가 마냥 선만 그을 수 있는 문제인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 차원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의원들의 행보다 이게 아니라는 소리고요. 44명의 현역 의원이 갔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치 뭐 법치 부정이다, 윤 대통령 지키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의원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은 정치 행위인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조기 대선의 정치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조기 대선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시기에 열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맥락적 차원에서 노력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체포의 경우에도 만약에 불법 체포를 막는 것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불법 체포를 막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체포가 돼서 강제 수사로 진행되게 되면 사실은 모든 시기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빨라지는 시기에 따른 정치 환경의 변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이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부분을 막고자 하는 이런 당의 어떤 전략에 의한 본인들의 스스로 움직임인 것이지 이게 뭐 마치 대통령 지키기다, 맹목적인 탄핵 반대다 이런 식의 시각은 저는 단편적인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뭐 친윤과 친한 이렇게 나눌 시각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 주변에서 열리는 것은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가지고 탄핵 반대했던 의원들이 가서 의사표현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물론 넘어서는 의사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었던 민주당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수정당이 붙였던 여러 가지 프레임 이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행보도 깔려 있는 것이지 예컨대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반대했든 찬성했든지 간에 다 내란 공모정당, 내란 정당 이런 식의 시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 그런 내란 프레임 또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각자의 정치적인 수단과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이게 마치 저기 간 분들은 대통령 지키는 거니까 중도층의 민심을 잃는 행위를 왜 저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상호 공격은 오히려 그것이 중도층의 민심을 잃게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 생각과 좀 달리 김재섭 의원이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 마치 보수의 승리처럼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실패한 거를 공수처 보수의 승리라고 인식한다. 집권 여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는 광장과 거리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저렇게 사실 40명 넘고 국민의힘 의원 절반 가까이가 됐다면
지도부가 마냥 선만 긋고 뭐 이걸 개인 차원의 행동이라 보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요. 홍준표 시장의 말로 좀 내부 분위기를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친 부장님. 예. 좌파들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했고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됐다. 두고 봐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당하진 않을 거다. 이 마지막 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마찬가지고 당시 여당 의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이번에는 전면전을 하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과 관련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위반인데 중대한 위반이 어떨 때 중대한 위반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탄핵 심판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던 것은 이 그 법률과 헌법에 대한 위반이 주권자들이 선택한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건 역시 그러면은 주권자들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국민의힘 의원들, 홍준표 시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 20-30%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의 20-30%는 이거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들 뭐 법률 위반이 있을 수 있어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 뭉치면 된다라는 아주 아니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김재섭 의원이 말한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지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그 뭉쳐있는 20-30% 갖고 지금 보수가 뭐 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김재섭 의원 얘기는 우리가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정말 40% 더 많은 등 돌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준다 된다고 저런 판단한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저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하나 보호하겠다고 저렇게 몰려가는 것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심리, 그 심판 판결문 마지막쯤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헌법소의 정신을 뭔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동조하는 저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